한국콜마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를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매출은 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5.2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PBR은 2.3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 공시가 내용이 성실하다고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콜마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덕고객길 12-11번지에 있네요. 콜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구경해 봤고요.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ODM. 그 ODM이라는 것을 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앤드 디자인 매니팩처링의 약자로 당사에서 직접 처방을 연구 개발하여 해당 기술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주문에 의해 납품되는 방식으로 당사 화장품 부분 매출의 95% 이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마 앞서서 아모레퍼시픽도 했는데 이런 데다가 ODM으로 맡겨서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주요 사업 부분이 화장품이 있는데 기초, 기능성 및 색촉 화장품 등 이게 54.16% 매출 비중이고요. 패키징이라고 화장품 용기 및 디스펜스 제조와 판매 등 이런 것도 있네요. 전문의약품도 조금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고지혈증 뭐 이런 것도 좀 ODM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 설비가 그 제약하는 설비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종합기술원이 있고 세종 기초화장품 공장이 있고 부천에 색조 화장품 공장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85,500원으로 1년 전보다 3% 상승했습니다. PBR은 2.3 상태에 있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콜마 홀딩스가 26.31%, 국민연금공단이 8.87%, TOA 11.77%인데 일본 콜마가 상호를 TOA로 바꿨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38.8%인데 JP모건, 메릴린치 등이 눈에 띕니다. 검색 당시에.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3,430억 원으로서 1년 전보다 25%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4.5%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률은 0.2% 상승했고요. 운영경비는 1,049억 원으로서 14.1%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가 스루풋 증가율보다는 좀 적게 증가했죠. 그래서 TOE 생산성은 1.51로서 0.14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536억 원으로서 56.9%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4억 원이 더 영업이익이 나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회전율은 25.2회전으로 3회전이 상승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잘하고 잘 우상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원가회계 손익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분기 재고자산 내역을 안 하는데 뭐 당연히 분기에도 이걸 해야 되겠죠. 이거 생략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데 상품, 제품, 반제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433억 7,500만 원으로 연초보다 74억 1,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25%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5%를 줄인 폭이에요. 이것은 매우 슬프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아쉽게도 또 그 한국 콜마는 분기에는 또 비성분을 공시하지 않았어요. 그 뭐 하나 잘한다고 그랬더니 또 요런 거는 또 생략을 하는데, 이게 분기 분석할 때 애로점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 많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분기 때도 재고자산 명세하고 비성분을 다 공시하는데, 뭐가 좀 바쁘고 궁한지 이런 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025년 말 그 가공 비율이 33.2%인데 이게 추세로 봐가지고 여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공 비율이 재료 비율이 오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32.4%로 가정을 하고 역산풀이로 해가지고 다 마친 수치입니다. 글로 써 적은 것을 읽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아쉽게도 분기에는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시하고 있다. 전년도 가공 비율의 추세를 감안하여 가공 비율을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상승한 거로 가정하여 역산으로 풀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 결과를 가정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손익분기 아니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것은 이상하게 또 모순이 됩니다.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PQ총 제조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 하고 요 가로 열고는 환입을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24억 원. 그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액 74억 1천만 원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24억.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비용인데 이것은 2025년 거를 가져왔습니다. 인건비가 1086억 원인데 19.7% 증가했어요. 직원 수도 238명이나 증원이 됐습니다. 회사 외형 성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균 임금은 7,050만 원입니다. 아모레가 뭐 1억이 넘는데 지금 ODM 방식의 제조업체로서 좀 중견 기업 그 정도 수준의 연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노동 생산성 상승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동 분배율은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이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기타 비용으로 다 다른 비용을 묶었습니다. 6.8%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연간 재고 회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슬픈율도 상승입니다. 그러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20인데 이걸 연간이면 0.8이 되겠죠. 제조업이라면 1이 돼야 바람직한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역량을 충분히 영업활동이 그만큼 한 2할 정도 부족하다. 자기가 근데 어느 정도 그 여유는 좀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긴 해요. 그러나 이 사업이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으로 발휘해야 이게 또 바람직한 거니까 음, 그렇게 일이 넘어버리면 제조업이 우리 그 캐파가 좀 부족하구나 해서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총자산 회전율을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입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1.8회전 약간 떨어졌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더 떨어졌습니다. 요거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 현금 버퍼율이 50.5%나 됩니다. 요게
1년 전체 사용하는 이 영업비용의 현금성 자산이 50%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금은 널널하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왜 납품업체 이게 전년도 수금 속도나 지급 속도나 똑같은데 왜 올해 와서 갑자기 납품 협력업체한테 돈을 늦게 주냐? 요거 상도덕적으로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ROI 자본 회수율 6.1%로 2.1% 상승했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이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수량에 의한 회전율로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아닙니다. 가중평균을 할 수 있었어요. 4.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느냐? 0.4% 이렇게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수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격 표시 추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가 많은데 이 회사는 개별 품목 가격 비교가 어렵습니다 해서 전체 매출액을 매출 수량으로 나눈 단순 평균가로 산정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게 아주 성실하게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안 알려주는데도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은 안 되겠느냐. 특히 방위산업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 비성분 자료는 공시를 안 했지만은 이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 공시는 매우 성실하게 지금 해주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왜 이런 게 바람직한 거냐? 요 위에도 항상 표시해 놓은 겁니다만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소비자 민생 물가가 소비자 물가라면은 이 기업 물가는 도매 물가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물가 지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은 일본은행이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는 현판에 물가 안정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다면은 다른 건 다 배우면서 왜 이런 거는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입증 결과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안 맞아떨어지고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반증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요거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게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회전율이 올랐던 얘기는 그만큼 재고 물량을 잘 관리해서 재고를 줄였다는 얘기니까 요거로 반증할 수 있는 키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시해 주는 기업이 안 나올까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653억 6천만 원 벌었습니다. 2번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 1082억 원의 현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최종 548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304억 원을 추가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5.1%로 증가했습니다. 이자율은 매우 낮게 나오네요. 주주한테 203억 9,500만 원 배당이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100억 원의 자유현금 흐름이 유출이 됐습니다. 왜냐?
이 채권자가 빌려주는 돈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어, 자유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바람직한 건데 마이너스 100억이 나왔다는 거죠. 납입자본 성장률 5배로 늘었습니다. 3.8에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이익잉여금률도 396%로 276%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한국 홀마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월 운영경비 기준으로 1 더하기 300% 산식에 의해서 슬로펀율로 나누면은 1조 3조 3,722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 기준도 1 더하기 300%에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후 예측, 사전 예측에 대한 그 갭 해석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필요한 내용을 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지 더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밑에 충분조건 논리는 원가회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겁니다. 전년도에 제가 동일하게 콜마를 분석을 했다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1 더하기 300%에서 1조 973억 원을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1조 1927억 원이니까 8%나 크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2026년 예측할 때는 300%가 아니고 한 200, 한 90% 정도 해서 예측을 하는 거로 의사결정을 좀 변경해야 되겠죠. 그걸 하기 전에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 올해는 7.9월에 이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것 같고요. 전년도에는 8.75에 했습니다. 대충 그 0.8개월 미리 38이 24, 한 24일 정도 앞당겨져서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도 필요시 손익분기점이 넘었으면 재료비만 건져도 경쟁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할인 판매를 강행할 필요가 있다. 요즘 뭐 중국 화장품들도 뭐 밀려 들어오나요? 알리테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어, 국산품에 애용해줘야죠. 국산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가 아니고 6% 정도 294%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조정해 봤어요. 1조 3,516억 원으로. 그래서 계약을 음, 그 아모레한테 납품을 한다고 한다면은 요게 뭐 판매 단위별로 135만 원에 한다면은 한 19만 2천 원 남는 거로, 그리고 더 욕심을 내서 재고 회전율을 26회전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다시 100만 원 단으로 환원한다면은 1조 4,175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231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 재고가 감소할 때하고 증가할 때 매출 원가를 다 생각해 봐야 되고,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목표 이익은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 기준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영업에서는 그거 왜 회계가 우리를 그 복잡하게 만드냐? 응? 그 데이터만 좀 달라고. 그리고 재료비는 그 구매부서한테 뽑으라 그래도 되거든요. 회계한테 신세 안 지고.
그런데 가공비는 결국 회계한테 신세를 져야 되거든요.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이걸 사업 계획할 때도 격리 회계한테 신세를 져야 된다는 게 아주 기분 나쁜 겁니다. 의사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못하는 게 원가 회계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권은 회계가 가지고 있다는 거로 제가 비유를 합니다. 어쨌든 그걸 구해 가지고 약간씩 부풀립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107만 원. 그래서 판매 관리비 7만 6천 원 들어가고 합계가 114만 6천 원인데 우리가 이익을 21만 원 보자. 그래서 135만 6천 원으로 납품을 하자. 아모레한테. 근데 아모레 쪽에서 135만 원에 합시다. 6천 원만 깎아 주세요. 스루프스루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많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루프 매출 증가액만큼 매출 노력을 더 좀 해서 5%를 그러면은 이게 달성됐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1만 9천 원.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르네요. 13,861원 이익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스루프 수루는 19만 2천 원인데 이게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해도 스루프보다 이익이 더 나고 어, 재고 증가할 때도 더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냐? 이 비교 로직은 그렇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밑에 거로 확실히 확인하면 됩니다. 생산을 중단하고 추가 판매니까 있는 재고에서 팔자. 그래서 동일한 매출액을 했을 때 스루풋은 23만 1240원으로 이익이 나는데 원가 회계로 재고만 감소한다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들어 봅니다. 스루풋보다도 11,497원이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거가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된다는 원가 회계의 전제 조건은 잘못된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경제 쪽으로 흐르는 그런 느낌들이 반도체 빼놓고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 매출이 더 안 올 거라 생각한다면은 예상이 된다면 생산을 5% 감소했을 때 영업이익은 26만 3,323원 나오는데 생산을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거꾸로 내려간다는 경우도 매출이 불변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덤핑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 덤핑한 만큼 더 손해가 난다. 13만 5천 원인데 궁극적으로는 13만 2,831원 이렇게 적자가 날 것이다. 적자라기보다도 영업이익이 확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다음 자료들은 다 템플릿 자료고요.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고 제 졸작입니다. 제조원가 회계를 ESG처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고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